저희 부부 원래는 QQQM만 꾸준히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QQQM 대신 2배 레버리지 QLD를 추가로 모으기로 했어요. 레버리지라는 단어 들으시면 어떠세요? 주식에서 레버리지라고 하면 그거 무조건 망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부동산 살 때 현금으로 다 사시는 분 계신가요? 물론 계시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집값의 70% 대출받아서 사는 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새낀 매물을 사는 갭 투자도 그렇고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빚도 능력이다 라고 하죠. 그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주식이라고 다를까요? 물론 무분별하게 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주식에서도 레버리지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QAD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레버리지 하면 세배인 TQQQ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뉴스에도 종종 나오죠.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에 속슬, TQQQ, 코르 같은 3배 레버리지는 항상 들어갑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죠. 하지만 저희가 QAD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가속도 때문입니다. 2022년 하락장 때 TQQQ는 연간 79%까지 빠졌지만 QAD는 마이너스 61%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반등장에서는 더 빠르게 회복했거든요. 3배는 너무 위험하고 QQQM은 좀 아쉽다 싶을 때 QAD가 저희에게는 수익과 안정의 황금 밸런스였던 거죠. 제가 가속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0대 분들은 특히 공감하실 거예요. 40대는 직장에서 직급이나 연봉도 꽤 올라 있고 뭐 체력도 이 정도면 아직 괜찮고 한창 열심히 돈 모을 때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기본이고요. 자녀 있으신 분들 교육비, 양육비에 한 달에 최소 200만 원 이상은 기본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병원비나 생활비를 보태드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5월 가정의 달에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죠. 수입은 많아졌는데 나가는 것도 그만큼 많다. 이런 상황에서 QQQM 수익률로는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돈에 넣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루라도 빨리 은퇴자금 모아서 회사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어요. 만약 2021년 1월에 1억 원을 각각 QQQM, QAD, TQQQ에 각각 투자하고 지금까지 묻어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연도별 수익률로 계산해봤습니다. QQQM 약 1억 7,700만 원입니다. 플러스 77%. 안정적이지만 수익이 조금 아쉽죠. TQQQ 약 1억 7천만 원이 됐네요. 플러스 70%입니다. 3배나 더 위험했는데 QQQM보다 오히려 적어요. QAD 약 2억 2천만 원. 플러스 120%입니다. 보이시나요? 가장 공격적인 3배 레버리지 TQQQ가 QQQM보다 돈을 덜 벌었어요. 그리고 2배인 QAD는 TQQQ보다 무려 5천만 원이나 더 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레버리지의 치명적인 약점인 음의 복리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가진 1천만 원이 오늘 10% 하락하고 내일 다시 10% 올랐다고 쳐볼게요. QQQM은 900만 원이 됐다가 990만 원이 됩니다. 거의 본전이죠. TQQQ는 하루 만에 30%가 빠져서 700만 원이 됩니다. 문제는 다음날 30%가 올라도 700만 원의 30%인 210만 원만 복구가 돼요. 결과는 910만 원. 지수는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내 돈만 90만 원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폭발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겠지만 횡보나 하락장에서 이게 반복이 되면 계좌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투자할 때 주가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멘탈 유지가 가능하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2년 하락장 저점으로 비교를 해보면 QQQM은 1억 투자했을 때 약 6,750만 원, 마이너스 32%입니다. QAD는 약 3,900만 원, 마이너스 61%예요. TQQQ는 약 2,090만 원, 무려 마이너스 79%가 됩니다. 매달 월급 받아서 200만 원씩 저축했다고 칠게요. 4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서 겨우 1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TQQQ에 넣었는데 1년 만에 갑자기 2천만 원 남짓만 나온 걸 보면서 난 괜찮아. 이건 분명히 오를 거야. 하면서 버티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이 이래서 레버리지 하지 말라는 거였구나 하면서 손절하시거나 회피하려고 계좌를 열어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차라리 회피하고 묻어뒀으면 5년 뒤에는 올랐겠죠. 그 5년간의 마음고생에 비하면 수익 7천만 원은 좀 아쉽지 않나요? 근데 아마 본전됐을 때 파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만약 여기서 손절을 했다면 그 몇 년의 수고가 그렇게 손실이 확정돼 버리면 저는 솔직히 멘탈 나갈 것 같아요.
5년 수익률 다시 한번 볼게요. 안전하게 QQQM을 들고 가신 분들 누적 수익률 77%입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1억이 2천만 원 남짓으로 쪼그라드는 고통을 견뎌왔던 TQQQ는 어떨까요? 5년 누적 수익률이 70%입니다. QQQM보다 적게 벌었어요. 분명 3배나 더 위험했거든요. 내 계좌가 80% 가까이 증발하는 그 피말리는 시간을 견뎌왔는데 솔직히 좀 억울한 성적표 아닌가요? 그럼 이제 QAD를 볼게요. 하락장에서 TQQQ보다 훨씬 잘 버텨준 덕분에 반등장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갔거든요. 5년 누적 수익률이 120%, TQQQ보다 5천만 원이나 더 벌어줬어요. 결과적으로 마음고생은 TQQQ보다 훨씬 덜하면서 돈은 TQQQ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하락장에 투입할 현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한 상황에서 투자를 시작하셔야 돼요. 저도 이번에 경험했거든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길래 제 딴에는 분할 매수 한답시면서 추가 매수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예수금이 바닥이 난 거예요. 환전해야겠다 했는데 환율이 1,500원일 때부터 비싸다 하면서 못 바꿨거든요. 근데 다음날 1,510원, 그 다음날 1,530원이 되더라고요. 결국 눈물을 머금고 1,530원에 환전을 해서 주식을 샀는데 다음날 1,507원이 되더라고요. 머리로는 하락했을 때 추매해야 된다 분명히 아는데 막상 그 상황에서는 매수 버튼, 환전 버튼에 손가락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개별주 레버리지 ETF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온큐가 한창 양자 컴퓨터 섹터 급부상하면서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젠수당 한마디에 아이온큐 3배 레버리지 ETF 하루아침에 청산됐던 거 아세요?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개별주 레버리지 투자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부부는 내가 버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QAD를 추매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가지고 있는 QQQM은 안전자산으로 계속 가져갈 거예요. 애초에 살 때부터 팔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모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매는 되도록이면 QAD로 할 생각이에요. 물론 이런 레버리지 ETF는 언제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절대 안전한 투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한다면 저는 결국엔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투자는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저희 부부에게는 밤잠 설치지 않으면서도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적의 도구가 QAD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요즘 소소한 실험 하나를 하고 있어요. QAD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하루에 2만 원씩 자동으로 모으는 주식 모으기 계좌를 만들었거든요. 사실 순수한 궁금증에서 시작했어요. 무지성으로 매일 조금씩 모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진입 시점이 주가가 높을 때라서 지금 40회가 넘게 샀는데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이 계좌 현황도 매달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과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봐 주세요. 레버리지 ETF는 늘 논란이 많은데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하면 버틸만 할 거다 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물론 극도의 변동성이 싫으신 분들 그냥 QQQM 사시면 되고요. 저희는 남편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제가 도파민 추구 인간이라 중간 지점을 찾은 게 QAD입니다. 사실 빨리 돈 모으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 그리고 투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의 우상향도 믿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혹시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